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강민수입니다. 반백년이 넘도록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올해로 89이 되었지만 지금도 매일 환자분을 만나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이 가르쳐준 것은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소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동네 공원에서 아침마다 만나던 세 분의 어르신이 갑작스레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모두 식사 후 무심코 저질렀던 단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안타깝게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행동이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역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단 하나의 정보만 알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 연령이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침대 대신 평소처럼 공원을 거닐며 건강한 노후를 지킬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의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관심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더욱 소중한 정보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다면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백년간 쌓아온 진료실 경험은 진료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식사 후 30분만 들 방심하지 않으면 병원 침산이 아닌 공원 산책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78세 박복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었지만 식사만 하시면 꼭 소파에 들어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셨습니다. 식후에는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몸을 누이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러시듯 그 습관이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박복자 어르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식후 30분이 왜 특별한 시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듯 박복자 어르신처럼 식사 직후 바로 몸을 리이는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82세의 긴 신혜선 어르신도 평생 불편 없이 생활해 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심혈관계는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어느 날 신혜선 어르신께서 갑작스런 가슴 답답함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흘렀지만 심장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식도까지 역류한 위산이 흉부신경을 자극해 심장 발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곧 회복하셨지만 어르신은 자신이 늘 건강식을 챙겨 드시며 소금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셨음에도 왜 아픈지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르신께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드시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는 점이라고요? 실제로 식사 후 우리 몸은 전체 혈액의 약 25%를 소화기관으로 집중해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이 30분이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시간이 됩니다만 약 이 시간에 누워있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이 더욱 줄어들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께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한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의 약 복용량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었는지 셀 수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수천 명을 진료하며 얻은 귀중한 정보를 이제부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생명과 직결된 지식입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배운 것은 작은 일상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분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어르신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식사 후절대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 설거지나 집안일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식탁을 떠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우리 몸은 소화기관으로 전체 혈액의 약 25%를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손을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소화에 필요한 혈류가 팔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은 물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충북 청원에 사시는 82세 박수연 어르신은 식후 바로 싱크대를 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먹자마자 치워야 개운하다는 생각으로 5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마치고 싱크대를 문지르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고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2년 가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평소처럼 걷고 뛰었을 무릎이었는데 라는 어르신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맴돕니다. 이처럼 식사 직후 무리한 집안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실수지만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식후 절대 무거운 빨래나 욕실 청소를 시작해서도 안 되는 이유와 더불어 두 번째 금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3세 전직 간호사 임혜림 씨는 매 식사 후 소파에 몸을 기댄 채 TV를 시청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아오셨습니다. 물론 맛있는 식사 뒤에 편안히 쉬는 기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자세가 소화에는 최악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는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도록 설계된 주머니 모양 기관입니다. 그러나 몸을 옆으로 뉘으면 중력의 도움이 사라져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과약근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는데 누운 자세는 이약해진 과약근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처음에는 약한 속쓰림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궤양으로 진행되고 심하면 식도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이 있는 이들 중 약 70%가 식도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산이 목구멍까지 치밀면 기침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전직 사무직 노동자 이성민 씨는 10년 넘게 식사 후 곧바로 눕는 습관으로만 성위염과 식도염 치료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가슴 쓰림으로 잠을 설칠 정도였지만 식후 30분 동안은 꼭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뒤로 위장약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비록 눕는 편이 잠시 더 편안할 수 있어도 내부 장기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임을 잊지 마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자연스럽게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를 돕고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살짝 앞으로 기울여 의자에 앉으면 위가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 소화 활동을 최적으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식사 후 즉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이 좋지만 식후 즉시와 식후 30분 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처럼 혈행과 대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는데 이때 약을 복용하면 음식물과 섞여 약물 흡수율이 일정하지 않게 변할 수 있고 위장에 몰린 혈류로 인해 약효가 예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구역감, 심하면 실신까지 초래될 수 있죠. 전남 순천에 사시는 75세 은퇴교사 조민정 어르신은 매번 식사 후 곧바로 혈압약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사고로 생활이 크게 바뀌셨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나 식전 30분 전에 복용하도록 권장됩니다만 정확한 복용 시점은 약마다 다르므로 담당 의사나 약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각 약의 최적 복용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봉투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더하는 일은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식사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화효소 활동을 방해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음식물 분해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물을 한꺼번에 들이키지 말고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시면 소화관 전체에 부드럽게 수분이 공급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자영업자 김희자 어르신은 평생 속쓰림과 함께 지내셨는데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한 뒤로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하던 소화제를 끊었다는 한마디에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30분 뒤에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걷기는 위험하지만 30분 후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롭게 걸으면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숨이 차오를 만큼 빠르게 걷기보다는 부담 없는 속도로 주변 풍경을 즐기듯 걸어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전직 공무원 최성태 어르신은 식후 산책을 시작한 뒤 혈당 조절과 심장박동이 안정되어 매일 기분 좋은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식사 후 찾아오는 불편을 줄이고 몸 안 혈류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습관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은퇴 엔지니어 박동호 씨는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15분쯤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 단순한 활동만으로도 당뇨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4kg이나 감량되셨다고 함이 더 놀라운 변화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느끼셨지만 이제는 걷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완성되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죠. 이처럼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숙면까지 도와줍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속도로 산책하듯 걸으실 때 몸에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능하다면 맑은 공기와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산책이 좋지, 만무더위나 한파에는 실내 복도나 대형 상가를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사 후 지켜야 할 수칙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삼가야 할 세 가지는 식사 직후 설거지나 청소하기, 바로 눕거나 기대기, 그리고 즉시 약 복용하기입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소화를 방해하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이나 실신,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는 식사 10분 후 미지근한 물 마시기와 식후 30분 뒤 가벼운 산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소화 효소가 원활히 작용하도록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위가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 소화기관이 최적 상태로 작동합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 누워있던 습관을 잠시 멈추고 바로 앉아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사 직후에 눕는 대신 바로 앉아보세요. 혹은 식탁을 떠나자마자 설거지를 하던 습관을 30분 뒤로 미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의사로서 이 조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백년이 넘는 진료 경험이 가르쳐준 것은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은 증상을 잠깐 완화해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광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실천하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47%나 낮았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식사 후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 119에 연락해야 하는지 등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도 꼭 찾아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